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채면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도 기쁜 마음으로 또 여러분께 이제 미국 변호사,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에 대해서 많은 또 정보를 드리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홍 이사님도 또 궁금한 거 많으시죠? 참 재밌네요. 네, 재밌죠? 네, 가면 갈수록 이 내용이 참 재밌고 네. 질문도 많고요. 네. 또 제 주변에도 이제 그런 거 관심 있는 분들이 계세요. 영어도 좋아하시면서 변호사 시험에 그런 분들한테 얘기를 해줄 수 특히 이제 있어서 요즘에 참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100세 시대다 보니까 또 이제 뭐 퇴직도 빨리 하고 뭐 명퇴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앞으로 뭘 할까 그렇게 이제 고민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네. 저는 단연코 말씀드리고 싶어요. 꼭 자격증을 좀 따라. 자격증이 최고인 것 같아요. 물론 좋은 회사 취직해서 이제 거기 일하는 것도 좋지만 평생 하기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평생 할 수 있는 게 자격증이야. 그게 뭐 모두 좋아요. 저는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좀 눈을 돌리자. 사실 우리 뭐 우물한 개구리가 되는 것보다는 자 미국이라든지 뭐 이런 얼마나 이제 큽니까? 그 외국에서 딸 수 있는 자격증이 굉장히 많거든요. 조금만 알아보시면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 뭐 CPA라든지 아니면 의사분들은 또 미국 의사라든지 또 한국 의사분들도 미국 의사 준비하시는 많이 있거든요. 뭐 변호사 같은 경우 미국 변호사, 뭐 영국 변호사 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우리가 이제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좀 시야를 해외로 돌려서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제 그 미국에 현지에 가서 시험을 봤잖아요. 시험을 보면은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응시하거든요. 세계 각국에서 다 와요. 제 옆에서 본 분은 중국 분이었어. 상하이 변호사가 왔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두 번째 시험 볼 때도 그분이 같은 장소에서 봤어. 세 번째도. 인연이 있네요. 이제 바로 내 옆자리에서. 시험 끝나고 인사를 하게 됐는데 중국 변호사님도 굉장히 수요가 많다는 거야. 미국 변호사. 뭐 이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이제 미국 변호사 자격증만 따면은 완전히 잘 나간다고 굉장히 준비하는 시간이 많아. 그러니까 세계 시장이 넓다. 그리고 뭐 유럽, 뭐 프랑스, 뭐 동유럽 뭐 다 그러니까 완전히 올림픽 경기하는 느낌이야 이게. 거기 이제 시험장에 뭐 엄청 큰 강당에서 보는데 뭐 전 세계 다 오니까 야 내가 어떻게 보면 한국 대표 아닌가.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너무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가서 이제 학교 가면은 네. 세계적으로 경쟁을 해가지고 뭔가 이뤄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국위선양하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내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결과가 얻으면 그게 국위선양 같아요. 저희 말해서 변호사님은 네. 한국 국가대표군요. 국가대표로 가서 시험에 합격했다. 예, 오늘 이제 네. 많이 뿜뿜하는데 네. 하여튼 뭐 그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격증을 꼭 공부하시라. 여러분 특히 이제 뭐 이제 40대 뭐 요즘 30대부터 준비하시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자격증 그게 뭐든 좋습니다. 다만 이 자격증 공부하려면 그만큼 열심히 노력해야겠죠. 워낙 많은 분들이 경쟁하기 때문에 그런 공부 방법론은 제가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꼭 여러분 소개 성과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이 미국 변호사 시험의 과목이 뭔지 네.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 과목들은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근데 미국 변호사 시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랑 약간 비슷한데 우리나라 사법 시험을 예를 들게요. 사법 시험은 1차 시험이 있고 이제 2차 시험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면접이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사법연수원에 가서 이제 2년 동안 또 공부를 하는데 미국 변호사 시험은 뭐냐면 이제 미국 현재 기준으로 하면 로스쿨 JD 과정이 3년이잖아요. 그 3년 동안 이제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고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 시험을 붙어야 이제 변호사 자격증이 나오는데 미국 시험도 비슷해. 일단은 객관식 시험이 있습니다. 이제 MB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이라고 이제 바뀌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객관식 시험이죠. 사지선다예요. 사지선다라서 이제 ABCD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건데 거의 다 케이스입니다. 거의 다 뭐 90% 이상의 케이스는 사례형이 나와요. 사례형이 나와서 지문이 뭐 짧은 것도 있고 이제 긴 것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제 하나 볼까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 객관식 보이죠? 지문이 나오는데 지문이 뭐 짧은 건 한 반 정도, 긴 거는 이제 한 페이지 다 되는 경우가 있고 사지선다로? 사지선다로 해서 이거 ABCD 이제 여기서 이제 고르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사례에서 이게 무슨 범죄냐 아니면 뭐 A가 뭐 승소하느냐 뭐 관할이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yes, 뭐 no, 그다음에 그 근거가 뭐다 그렇게 이제 법적 결론, 그다음에 근거에 대해서 이제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식인데 굉장히 어려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사례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200문제예요. 오전에 100문제. 100문제를 3시간 안에 푸는 거니까 한 문제당 1분에서 2분이 넘어가면 안 되죠. 2분이 넘어가면 이미 시간이 이제 오버되는 거기 때문에 1분 한 30초 안에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한 문제를. 그러니까 이 지문을 다 읽고 1분 30초, 지문 읽는 데만 1분이 걸리잖아요. 1분 넘게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읽는 속독이 필요하거든요. 굉장히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또 오후에 300문제.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루 종일 보는 거예요. 중간에 점심시간 이틀 동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식이 이제 두 번째 날 보고 첫 번째 날은 이제 에세이 글로 이제 쓰거나 컴퓨터 타이핑하는 에세이 시험을 이제 보는 거고 그다음에 또 기록 시험도 있어요. 사법연수원 가면은 기록 이만큼 주고 보통 저희가 이제 그거를 이제 뭐 판결문을 써라 뭐 공소장 쓰라고 하는데 미국도 비슷한 게 기록 뭐 이렇게 두껍지는 않은데 한 뭐 20페이지에서 길면 30페이지 정도의 이제 사례를 줘요.
가상의 사례를 줘요. 뭐 이런 사건이 있잖아. 그 사람 뭐 민사, 형사, 가상의 사례를 주고 그거를 이제 쓰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클라이언트에 대한 뭐 레터를 써라. 아니면 법원에 내는 서류를 써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지시사항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지시사항에 따라서 이제 쓰는 거예요. 그걸 이제 기록시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객관식과 에세이와 기록시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과목을 이제 보면은 일단 공통 과목이 있거든요. 객관식 과목과 이제 주관식 공통 과목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과목. 우리나라 이제 헌민형이라고 이제 헌법, 민법, 형법이 이제 중요하거든. 그 사법시험에서. 예. 뭐 우리나라 민법 보면 물권법, 채권법. 아 그렇죠. 예. 비슷한가요? 약간 비슷해요. 예, 비슷해요. 일단 말씀드리면 헌법이 중요하니까 있죠. 이제 컨스티튜션이라고 해서 컨스티튜션 로라고 해서 헌법이 있고 헌법은 이제 연방헌법 기준이에요. 주헌법 기준이 아니라 연방헌법 기준이고 그다음에 컨트랙 계약법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 이제 채권법. 채권 총론에 계약 나오잖아요. 그 계약법이 이제 컨트랙 미국은 굉장히 계약이 중요한 거니까 컨트랙 시험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리얼 프로퍼티라고 하거든요. 그건 이제 우리나라의 물권법 비슷하죠. 리얼 프로퍼티 부동산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토츠 불법행위법. 고의, 과실, 뭐 이런 책임, 손해배상 이거에 대한 톨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민사소송법, civil procedure, 그 이제 민사소송법 우리나라는 이제 비슷하죠. 근데 미국은 특이한 게 뭐냐면 민사소송법이 연방이 있고 또 주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연방 민사소송법이 있고, 그다음에 캘리포니아에도 민사소송법. 이번에 문제가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이 나온 거야. 그것도 연방만 나오는데 캘리포니아 주법 잘 공부 안 하는데 또 거기서 나와요. 굉장히 캘리포니아 시험은 또 따로 있나요? 연방법? 따로 있어. 연방법, 주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두 개 다 공부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초치 같은 경우는 연방법만 공부하면 되고 컨치는 연방법만 공부하면 되는데 이 12%라든지 아니면 이제 에비던스 증거가 중요한데 증거법 같은 경우에도 연방법, 그러니까 주법을 따로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공부할 양이 많죠. 그다음에 이제 크리미널 형사법 같은 경우랑 그다음에 크리미널 프로시저 형사소송법 이건 이제 연방법만 공부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연방하고 주가 나눠 있기 때문에 둘 다 공부해야 되는 과목도 있고 한 과목만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 있다. 그래서 요 과목이 이제 중요한 과목이고 요 과목이 또 그대로 에세이도 나와요. 에세이도 나오는데 그러면 에세이가 요 과목 나오냐 그게 아니라 또 추가가 됩니다. 에세이 과목에.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에세이는 무슨 과목이 나올지 몰라요. 알 수 없죠. 우리나라는 정해주잖아요. 뭐 헌민형 그다음에 이제 그 후사법이라고 해서 뭐 행정법, 뭐 상법 이렇게 딱 정해지는데 미국은 요 공통되는 과목은 이제 객관식에서 나오는데 주관식은 무슨 과목이 나올지 몰라요. 거기서 5문제가 나오는 거야. 어떻게 맞춥니까? 그러니까 그거 다 공부해야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과목에다가 그다음에 변호사 윤리 시험도 봐요. 프로페셔널 리스폰서블티 변호사의 뭐 각종 여러 가지 케이스 윤리 그다음에 이제 그 또 저한테 다행인 게 뭐냐면 커뮤니티 프로퍼티라고 해서 이혼할 때 재산분할 그게 또 시험에 나와요. 과목에. 저한테 유리하죠. 제가 안 하는 분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유언하고 신탁, 윌스 앤 트러스트.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나라 상법, 회사법, 비즈니스 어소시에이션, 그다음에 레머디, 권리구제 요 과목이 있어서 굉장히 과목이 많죠. 여기서 5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다 공부해야 돼요.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네. 혹시 기출 문제집이 있나요? 있어요. 있어요. 그게 좋은 질문이었고요. 예. 캘리포니아 그 바 어소시에이션에 가면은 그동안 기출문제 다 수록했거든요. 2012년부터 그다음에 현재까지 기출문제가 다 나와요.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보면 되네요. 저희가 스타디를 그걸 공부했어요. 근데 그대로 똑같이 나오지는 않는데 네.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는 이제 약간 반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기출문제에서 한 에세이에서 한 적어도 50%에서 한 60에서 70% 정도는 커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되겠죠. 그 외에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기출문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기출문제 또 캘리포니아는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뭐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 그 마인드가 강한 게 뭐냐면 모범답안도 같이 줘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그동안 예를 들어 2012년 뭐 2020년이다 그러면 거기서 최고답안 A, B가 나와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썼느냐. 그럼 우리가 그걸 보고 이제 공부를 한 거야. 최고답안은 이렇게 공부했구나. 그럼 그거를 이제 굉장히 나중에 유용하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무슨 과목이 나오고 무슨 문제 나왔고 답안은 어떻게 썼는지 다 오픈이 돼서 그런 거를 굉장히 중심으로 공부하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 캘리포니아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앞으로 좀 시험 진행 방법이라든지 좀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동안 이제 뭐 NCBA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연방에서 관리하는 그런 기관에서 이제 시험 문제 객관식을 냈는데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 독자적으로 카플란에서 회사가 이제 내는데 과목도 이제 병행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건 좀 유의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한 그 에세이 과목이 있잖아요. 에세이 과목 중에서 뭐 커뮤니티 프로포즈라든지 비즈니스 어소시에이션, 레메디 이 과목들이 이제 임플로이먼트 로라든지 어드미니스트레이블 로, 패밀리 로는 대체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변경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주의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 너무 이 시험에 대한 내용도 잘 들었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 시험을 준비하고 생각하시는 다른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과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시험을 뭐 거의 기초부터 하면 한 2년 정도 공부해서 제가 이제 요즘 시험 끝나서 클래식도 듣고 뭐 오랜만에 유튜브도 보니까 너무 이제 세상에는 너무 이제 우리가 즐길 것도 많고 뭐 보고 싶은 영화도 많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를 잠깐만 접어두세요.
내가 이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든지 합격은 나와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맞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 희생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꼭 필요한 거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면 변호사 업무를 꼭 해야겠죠. 그다음에 가족이 있으면 가족 행사를 참석해야 되잖아요. 그 외에는 다 단절하고, 저는 뭐 아시겠지만 친구 모임 같은 거 2년 동안 다 안 나간 거 아시죠? 뭐 친구 모임이라든지 뭐 그런 걸 경조사 이런 거는 가급적 양해를 구하고 익스큐즈를 구해서 내가 준비합니다. 그거를 또 얘기를 하는 게 좋아. 나 공부합니다. 왜냐면 얘기 안 하면 서운해할 수 있잖아. 오픈해요. 나 공부하니까 거기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면 양해를 해주잖아요. 뭐 친구라든지 그래 열심히 양해해서 오픈을 하시고, 공부하는 거 오픈하시는 하시고, 대신 집중적으로 하시고, 내가 좀 시간 투자도 효율적으로 하시고, 또 의지가 필요해요. 의지가 필요하고 굉장히 또 꾸준하게 인내심 있게 하시면 여러분 모두 다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꿈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항상 꿈과 목표를 이루고 그 목표에 가는 과정, 목표에 가는 과정을 여러분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했잖아요. 좀 즐기세요. 수험 과정도 즐기시고 공부 과정도 즐기시고, 또 제가 여러 가지 방법도 알려드렸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 모두 다 꿈을 이루시기, 반드시 이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꿈을 이루시기를 기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